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투자의 공부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시간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이강무입니다. 자, 저거 선거는 잘 끝났죠? 네, 잘 끝났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로 진짜 표 차이가 정말 근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조금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도 그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반 딱 이렇게 쫙 쪼개졌잖아요. 맞아요. 쫙 쪼개졌으니까 이거를 통합을 못하면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통합을 잘 하리라고 그렇게 믿고 가야죠. 저희는 주식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주가 어떤 게 있냐, 어떤 게 좋을 것 같냐, 이런 것만 잘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되었기 때문에 안철수, 윤석열 1+1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저런 쪽들 안철수 저 후보 아니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분이 그분도 저 IT 회사들 이런 거 안랩 같은 것들 이런 거 하신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시대 감각은 좀 있으실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좀 잘 노려보면 좋은 쪽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포커스 EJ 이런 시간에 그런 것들 준비했죠. 네, 저는 일단은 오늘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전무님도 갖고 오셨나요? 저는 관련되는 거 한 섹터만 준비를 했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또 포커스 EJ도 기대해 보시고, 일단 오늘 방송 당선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저희의 정치적 생각은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별로 정치적 성향은 별로 없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네. 철저하게 주식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 당선인이 처음에 공약하신 거 진짜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증권거래소 폐지한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죠.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를 한다. 근데 이게 바뀌었나요? 얼마 전에 그 양도세를 폐지하시고 당선인이 증권거래세는 유지한다 이렇게 좀 바꾸셨는데요. 그게 5천만 원까지였으니까 양도세 비과세 하는 게 1년에 5천만 원까지 벌어도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는 게 훨씬 합리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부분이네요.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있으셨군요. 정치적인 생각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생각은 절대 오늘은 조심히 그런 거죠. 해보겠습니다. 이게 거위가 있는데 이거를 알을 낳는데 알을 빼먹어야지.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지도 않았는데 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갈라고 빼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확실히 증권 시장에 대한 어떤 세법을 좀 고민해 준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 뺏었는데 하긴 맞아요. 지금은 뭐라도 좀 빼준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생각보다 미증시의 훈풍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증시의 출발이 좋았었는데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특징주들, 일단 많이 오른 종목, 또 많이 빠졌던 종목들 한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문 전문가님 먼저. 오늘 또 이 상승한 종목들 보시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ETF 상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사태에 의해서 움직였던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이 여전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삼부토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윤석열 당선자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한편으로는 빠진 종목들은 당연히 반대쪽 이재명 이 의원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윤석열 관련된 종목으로만 본 것은 아니었고요. 최근에 와서 이 최대 주주 지분이라든지 혹은 전반적인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경영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좀 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뭐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야기가 좀 분분합니다. 기업 자체가 윤석열 검사 시절부터 해서 이야기가 오고 간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종목 자체는 좀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이 종목이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전반적인 구조조정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와야지 윤석열 뭐 당선인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탄력은 내일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접근은 좀 자제하자. 대신에 오늘 전반적인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한번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쪽이 되게 좀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한데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전에는 그 이낙연 그 민주당 그 전 당대표요. 그분 동생 이계인 씨가 이쪽에 사회이사로 있다고 한때 이낙연 크게 관련주로 올랐었죠. 되게 크게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인맥 관련주들을 보면 되게 좀 뭐랄까 그 서울법대 출신 뭐 이렇다고 막 움직이고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법대 출신이 되게 많아요. 민주당에도 되게 많고. 동문, 동기 다 찾아내면은 정말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대선이 끝난 직후에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조금 더 주식적인 마인드로 이 좀 종목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두 사람이 윤석열 당선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좀 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윤석열 지지자들도 좋아하지 않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겠죠. 무튼 어쨌든 관련성으로 해서 오늘 상한가까지는 갔습니다. 자, 저도 종목을 좀 봐드릴까요? 저도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이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원종합개발도 그 윤석열 당선자 그분하고 이 대표님하고 사회이사 한 분이 서울법대 출신이다라는 뭐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자 이게 19,900원 보시다시피 이 위에 저 11월 18일 날 19,900원을 찍었는데요. 지금 반토막이 더 난 상태였어요. 자 이때 그까지 갔다가 반토막도 훨씬 더 나고 난 다음에 빠질 만큼 빠졌다가 가격 메리트가 생기니까 그래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뭐 신원종합개발은 건설주하고도 건설주 섹터에 엮여 있으니까 뭐 250만 호 집을 짓는 거 이런 부분하고도 좀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시세를 한번 줬던 그런 종목이죠. 큰 시세를 한번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쫓아가면 좀 곤란하고요. 또 이 인맥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지금 이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되는 대선 관련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 대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저 목요일 날 장 시작해서 뭐 좀 올라오면 그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종목들은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 아침에 좀 떠서 시작해갖고 다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좀 길게 우려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정책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에서는 종목을 잘 고르면 상당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지만 뭐 인맥 관련해서 움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은 AT세미콘 이런 종목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상한가인데요. 요게 참 묘합니다. 요게 참 묘한 종목인데 뭐냐 하면 저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사서 작년 말에요. 저 전환사채를 저 매수를 해갖고 발행했던 거 다시 발행했던 걸 매수를 했는데 그러고 지분 관계가 조금 이상한 뭔가 조금 수상한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지금 저쪽에서 갖고 있던 것들 유진 제1차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갖고 있던 CB는 회사에다 팔아갖고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탈리온이라는 게 제가 이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는 찾아보진 못했는데요. 자, 이쪽에서 저때 한 15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얼마 전에.
150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저거 그냥 장내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냥 장내에서 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4분기는 좀 이게 작년에는 적자 되게 많이 났습니다. 한 190억 적자 났고 재작년에는 94억 정도 적자 났고요. 자, 근데 작년 4분기 때는 여기 또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일을 보면 저 이게 반도체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잘 돼서 돌아간다라면 매출도 좀 많이 늘었고요. 작년 4분기에는 매출이 뭐 한 48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105억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05억 정도 됐는데도 이 195억이 적자니까 뭐 적자가 3분기까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게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이 AT세미콘 같은 경우는 현재 적자가 되게 많이 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적자가 되게 많이 나는 기업이고 부채 비율도 뭐 한 228% 정도, 그 정도 200%가 훌쩍 넘어갑니다. 자, 자주 말씀드렸듯이 지금 3월 말 정도까지는 감사 보고서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고 계시다가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이후로는 약간 미심쩍은 그런 수급도 이렇게 좀 보이고 있으니까요. 감사 보고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이후에는 한번 기회 봐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AT세미콘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아연 선물 인버스 요거를 한번 봐드릴까요? 제가 화요일 날 그걸 봐드렸었죠. 자, 레버리지, 아연 선물 레버리지를 봐드렸었는데, 뭐 그러면서, 야, 이거 되게 안타깝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쵸? 대신 쪽에서 있고, 그때는 신한금융 쪽에서 아마 2만 얼마짜리였었는데, 한 3천주 정도 들어왔던 거, 6천만 원 정도 들어왔던 거 제가 화면을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렸었죠. 자, 근데 그거는, 그거 다 반납을 했고요. 지금 요거는 아연 선물 인버스입니다. 자, 금요일 날, 엄청나게 아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레버리지가 좋았다가 지금 인버스가 26% 정도 빠졌다라는 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거의 많이 엄청나게 타격이 심하게 깨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비정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에 저 니켈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 정지돼 있죠. 거래 정지돼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상품 가격들,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하루에 뭐 20, 30%씩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니켈은 뭐 100% 넘게 올랐었죠.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주식 투자하면서 1, 2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쪽은 매매를 하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종목 중에 이 AT세미콘은 앞으로 향후에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저는 신원종합 개별도 앞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은 뭐 뒷부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가장 먼저 좀 고치겠다라는 의사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건설 관련된 기업들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관련된 인맥이 있다라면은 조금 더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 네. 대표 최대주주 대표하고 사위이사 2명이 같이 그렇게 있네요. 네. 일단 이제 또 윤석열 관련된 이슈를 좀 찾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좀 하락 종목 보겠는데, 반대편의 이야기겠죠. 이재명 도지사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역시나 이제 하락 종목 안에서 ETN, ETF, 이런 같은 상품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때인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S, 이 트릴리온, 이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인 이재명 공약주 종목 중에 하나였죠. 네, 탈모 관련해서 공약을 좀 제시하다 보니까 탈모 치료 효과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에 오늘 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다시 보자는 측면보다는 사실 이제는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보기에 좀 어려운 시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정도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시초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크게 급락한 상태인데 여기 구간에서는 단타가 많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투자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아쉬운 생각이지만은 아무래도 대선 끝나고 난 직후다 보니까 이재명 관련된 이슈는 당분간 좀 거리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인바이오 종목 보겠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횡령 배임 관련된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급락이 연출되었고요. 아무리 이제 전 사내 이사의 건이라고 하더라도 배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더 연결될지는 아직은 모르고요. 그리고 워낙에 오늘 거래량이 크게 유입되다 보니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뉴스가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향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 뉴스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반등도 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만큼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량주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의 말씀에 오늘 이 종목까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런 쪽이 네. 회사에서 조금 이 투자자들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 저런 부분들은. 그렇죠. 이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사실. 그 내부자들이나 뭐 조금 네. 눈치를 채면 찰까. 근데 또 오늘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카더라 뉴스 많았습니다. 예, 참 네. 재밌는 뉴스가 무슨 그 본부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네. 하여튼 뉴스는 조금 왜 우리 시청자님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되게 좀 그래요.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자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정말 정지된 종목부터 해서 실적을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나쁜 게 투자자로서 네. 사실 주가 빠지는 거 이거는 그냥 뭐 버티다 보면 올라오는 수가 있거든요. 올라오는 수도 있고 뭐 어떤 테마를 엮여 갖고 올라올 수도 있고 실적이 되게 좋아져 갖고 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퇴출을 당하거나 막 그래 버리면 이건 회복 불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설문조사를 했는데 51%가 상장 폐지를 경험을 했대요. 그 설문조사 투자, 대상이 개인 투자자 전에 입장에서요? 나온 거 설문조사를 한 걸 결과를 보니까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첫 투자가 대동은행이었다고. 그때 은행은 안 망한다라는 게 그 원칙 그거는 법이었어요. 그거는. 네네네. 근데 옛날에 IMF 때는 그 네. 나라가 국가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대동은행, 동아은행, 동남은행 3대 은행이라 그랬었거든요. 네. 3D, 3D 은행이라 그랬었는데 이걸 전부 다 그냥 퇴출시켜 버린 거예요. 그냥 저 주식은 다 없애버리고 네. 그리고 이거를 국민은행에다 준 거야. 저도 사실 고백한다면은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비슷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는 동기가 이제 은행권에 취업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래머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는 은행 이제 저축은행 쪽으로 취업을 했는데 안에서 이제 자사주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자사주를 내놓는다라면은 저도 이제 친구로서 적극적으로 매입해라 권을 했는데 이 은행이 자사주 판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상패를 시켰어요. 저 이제 자사주 소식 때문에 예, 자사주 소식 때문에 저도 좋은 호재로 보고 했는데 소량이 좀 잃었습니다. 야, 좀 너무했네요. 근데 보니까 딱 은행이네요. 아니 그거는 그거 훨씬 더 네. 전일 거예요. 이게 97년도니까 IMF 때 전이니까. 네, 저는 그 이유인데 그 이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입니다. 차이가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저는 저축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 그때 그때는- 내가 네. 20대 때 상패 당했으니까. 저도 20대 때 자, 이제는 좀 이제 좀 자, 네, 그러면 이제 저 하락 종목 또 옛날 한번 얘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셋, 레버리지, 원유 혼합 이런 게 있는데요. ETN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이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유가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지금 유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연휴란다. 어제 선거 전에, 휴일 전에 그런 말씀을 또 좀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쪽에서 바이든은 이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반기지 않기 때문에 뭐 베네수엘라로 뭐 특사도 보냈다, 이란하고 핵합의도 이렇게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ETF, ETN 상품 쪽에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변동성이 너무 커졌으니까요. 자, 이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옳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한 종목을 더 봐드리면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요거는 마찬가지 그 이재명 후보 관련 주식입니다. 요게 저 경북 안동이잖아요. 이재명 후보 고향이 경북 안동인데 그쪽에 상장회사가 하나도 없대요. 그냥 이 동신건설 이 종목만 하나가 상장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굉장히 좀 투기적으로 움직였었죠. 제가 화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대선이나 뭐 이런 것들 임박해갖고 매매를 하면 안 되고 1년 전, 2년 전 이때부터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동신건설을 보시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보시면 이때가 2021년 1월 달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이때가 2020년 12월 달입니다. 그 전에 계속 그냥 옆으로 계속 기다가 10,000원대였죠. 10,000원대에서 갑자기 빵빵빵 이렇게 치죠. 그러더니 여기서 10,000원대에서 뭐 한 25,000원 뭐 이 정도까지 좀 급등이 나오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점으로 갔습니다. 점으로 3개 가고 4개째 여기는 저 이거 봤어요. 이 거래가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 거였었는데 상한가로 시작해서 하한가로 끝나는 그런 진짜로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벌써 지금 3월 달이니까 1년 4개월 전이에요. 움직일 것들은 대선 관련해 갖고 움직일 것들은 1년 4개월 정도 전에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1년 4개월 동안 아마 팔았을 겁니다. 이렇게 올린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가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10,000원에서 66,000원까지 그냥 이렇게 날아갔는데 점상한가도 3개나 나오고요. 뭐 어떤 누군가가 좀 개입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자, 그 개입이 돼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1년 3개월 동안 계속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을 뒤늦게 뭐 선거 임박해서 덤비면 그거는 뭐 거의 자살행위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아마 그쵸? 지금 당선인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빠지는 종목이 오늘 음선을 그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재료가 나오면 좀 조심하자.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르고 내리고 한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선 이후 직후에 좀 보였던 흐름인 것 같고요. 일단 뭐 대선에 대한 이슈가 더 계속해서 깊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이 화요일 날 이야기 드렸지만은 일단 끝물이었고 끝났다라는 평을 했는데 일단 뭐 결국에는 이제 이 대선 이후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기도 했었거든요. 이제는 포커스 EJ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저희 오늘 두 사람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이제 관점으로 좀 이제 주식을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용이 사실 좀 겹칩니다. 예, 겹치고 저는 우선은 이제 윤석열 이 당선인의 공약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었고 제가 먼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선인의 이 공약 정책 이 뉴스로 인해서 좀 보는 종목이겠지만 저는 일단 배경적으로 했을 때 꼭 어떤 정치인의 공약을 떠나서 뭐 지금 이미 산업 자체가 돌아서고 있고 좀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섹터를 좀 다시 보게 되는 좀 이번에 공약에 대한 이슈로 조금 더 부연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정해 왔고요. 일단은 윤석열 이 당선인의 공약 내용 안에서 우리가 뭐 지금 산업 밸류가 돌아선 것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자료 화면 보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통계 이 문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뭐 내용들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국방,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안보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 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저희가 이제 증권거래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공약으로 인해서 증권주들은 조금 먹을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섹터가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좀 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방산 관련된 내용과 원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은 방산 산업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로 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꼭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미 방산 산업이 상당히 돌아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K 방산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우리 방위 산업 기술이 상당히 해외 시장에서 높아졌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대규모 이 수주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상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방위 산업에 대한 수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공약 관련된 안에서도 방위산업 종목들 새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와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로 때문에 자주국방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각각의 국가들이 방산비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좀 이 이야기가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K방산,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상당히 해외 시장에 대한 수주가 계약이 되면서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도 추가적으로 수주 계약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 윤석열 당선인이 되기도 했지만 일단 올해 방위산업에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이 당선인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탈원전에 대한 이슈를 내놨지만 현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한 가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여기에서 탈원전에 대한 색깔은 완전히 빠질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통해서.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도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좀 방위 산업 종목과 원전 관련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국항공우주 주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됐다고 해서 이 종목이 크게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이 한국항공우주가 가지고 있는 이 초음속 고동 훈련기, 네, 전투기와 같은 이 방위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년 전에 이제 아시아 쪽에 수주를 많이 따 보이다가 이제는 동남아시아 그 이상으로 해서 수주 계약을 올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안에서 LIG 넥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천궁이라는 고도 이 지대공 이 유도 무기 격추기인데요. 이 천궁2로에서 얼마 전에 이제 UAE에 대규모 수주를 따내기도 했었죠. 이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계약을 올해 정말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수주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유도 무기로 했을 때는 천궁2, LIG 넥스원을 보자.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천궁2 덕분에 K 방산이라는 키워드가 좀 더 살아났습니다. 가장 주목이 될 수 있는 또 무기가 자주포 무기인데요.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종목도 당장은 천궁2가 먼저 주목을 받았지만은 K9 자주포에 대한 수주 계약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까지도 수주 계약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올해 좀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성파워텍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은 좀 이슈를 좀 크게 받았죠. 우선은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러시아의 입김이 좀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너지원에 대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
이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주목을 받아왔지만은 원전 에너지에 대한 구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금 나왔습니다. 특히나 언택트 환경 이후에 4차 산업까지 준비하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상당히 이전보다는 확장되어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에너지 대책 마련에 상당히 시급하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슈는 이번 우리나라 대선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더 글로벌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또 대표적인 종목 일진파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원자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꼭 이 파트너로 포함되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원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플랜트 산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원전 키워드가 같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소형 원자로에 대한 이슈,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소형 원자로에 대한 개발 이슈는 함께 품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소형 원자 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바뀔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탑픽은 하나 꽂아주시죠. 저는 방산 종목 중에 하나 볼 것 같은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천궁2가 올해 초에 큰 수주로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다음 K 방산 기기 장비에 대한 수요를 기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K9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수주 계약 저는 아마 상반기 내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봐야 할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집트에 실제로 계약 체결이 있어요. 계약 체결이 있고 그게 한 2조 규모 정도 그 정도로 규모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군데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래 이 자주포를 만드는 건 하나 디펜스가 만드는데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 지분을 다 갖고 있으니까 하나 맞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번에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이 시기상으로 좀 코로나 위기 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순방을 다녀왔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녀온 직후 당장은 어떤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 가지 그 장비 수주를 많이 따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된 것이 천궁2, 그 다음에 이제 자주포 계약까지 연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좀 더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도 방산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EJ 프로가 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 방산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상당히 좀 올라왔죠, 밑에서부터. 그런데 오르기 전에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 LIG 넥스원만 하더라도 6만 원 아래의 주가 있을 때 그때 추천주로 말씀을 드려서 그 7만 6천 원인가 갔다 왔죠. 아직도 7만 원 훨씬 넘는 상태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방산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 자주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시죠. 저 북한의 핵 억제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저런 거를 평화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시니까요. 분명히 아마 이런 쪽에서는 방산주 쪽에서는 투자가 상당히 좀 많이 될 걸로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 관련해 갖고 그쪽이 실제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독일이 거의 군비를 안 썼었는데요. 독일이 GDP의 2%를 군비로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좀 더 증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진영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가 보면 상당히 군사력이 강한 줄 알았는데 보면 넘버 2인지 알았는데 지금 넘버 한 20대는 국가한테 쩔쩔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군비를 7% 정도를 늘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것들 우리 K방산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까 저 이강훈 전문가 좀 얘기해 주셨던 그 종목 중에 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래 2월 달에 방한을 한다 그랬었어요. 그 저 튀김 장관이 방한을 한다 그랬는데 아마 뭐 그때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막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뭐 이란도 관련해 갖고 그 중동의 그쪽도 나름대로 조금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래서 못 온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방문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그 오는 이유가 아마 TOC 고등훈련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마이너스 32도, 그러니까 극저온에서 그 저 무장 헬기 저 기동 시험 하는데 아주 성공리에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K방산이 굉장히 좀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출을 이렇게 좀 많이 했으면 그전부터 늘어났을 텐데요. 이 우리나라 무기들을 수출한 게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이 K방산 쪽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국 2위입니다. 넘버2예요. 두 번째로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 뭐 저렇게 깨지고 있는데 러시아제 무기 사고 싶겠습니까? 별로 안 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막을 가능성도 많고 또 뭐 자유진영끼리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많으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말씀드렸고 종목 쪽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 저는 전에 LIG 넥스원을 되게 싼 가격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약간은 좀 틀린 그런 방향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빅텍입니다. 자, 뭐 이게 뭐 적자가 나는 그런 종목이면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작지만 좀 흑자가 이렇게 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좀 심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때는 뭐 선거 때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고요. 자, 지금은 뭐 그런 말씀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북한 쪽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조금 좀 이게 못마땅한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도발 수위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북한이 도발을 하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 빅텍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가 조금 좀 그쪽도 영변의 핵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시 재가동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ICBM 실험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도발이 조금 거세질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좀 기정사실화가 돼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은 요 빅텍 같은 종목들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차분하게 조금 보시다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i3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있죠. 자, i3 시스템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거의 움직임은 없었고 그냥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인 그런 모습이었죠. 요거는 적외선 영상 센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좀 이따가 뭐 탑픽 소개시켜드리는 그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은 조금 전에 간략하게 언급드렸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모멘텀이 많아요. 자, 우리 윤석열 당선인님께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원래 누리호를 2차 발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발사를 할 것 같은데요. 자, 뭐 그렇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시고
뭐 우주항공청 신설해갖고 그쪽에 으쌰으쌰 하면서 뭐 항공우주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랍에미리트에서 튀김 장관이 2월 달에 방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왔어요. 아마 굉장히 시끄러워서 안 왔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조금 잠잠해지면 방안을 해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토픽으로는 저는 i3 시스템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거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에 나오는 이거죠. 완전히 방산주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뭐 한 가지 매력만 있으면 조금 그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죠. 자, 이 i3 시스템은 자, 영상 센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을 완료를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그런 업체예요. 남들 하나도 못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진 기업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게 또 방산 쪽만 있으면 성장 동력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뭐 방산 쪽도 계속 커가는 국가에서 하는 뭐 성장 산업이긴 하지만요. 그런 쪽에 굉장히 좋을 거고 그거 외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 플러스 알파 요인은 자율주행이에요. 자, 지금 이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이 나이트 비전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요. 차량에 자율주행 차량 단계가 올라갈수록 뭐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자, 여기서 나이트 비전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적외선 센서입니다. 이 i3 시스템이 생산하는 그 적외선 센서가 이 나이트 비전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부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 뭐 그 국책 과제를 좀 이렇게 수행을 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관련은 상당히 관련도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차트가 이런 차트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 주가 자체가 지금 여기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자, 위쪽에는 뭐 한 2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 막혀 있는 모습이고, 자, 아래쪽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빠진 18,000원 이렇게 빠지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옆으로 이렇게 작년 12월부터 조금 박스권으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242평선까지 주가는 뚫었습니다. 뚫고 주가가 그 위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이 62평선 자체가 이렇게 돌아서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기 파란 선이 62평선입니다. 이 파란 선이 62평선이고, 자, 그 위에는 22평선이 있고요. 자, 조금 더 있으면 오늘 골든크로스가, 어제 정도 났겠네요. 20일하고 241 이평선은 어제 정도의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고요. 자, 조금 더 있으면 60하고 242평선도 골든크로스가 발생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주가 자체가 이 242평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 고점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방산 업종들 뭐 이런 것들이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뭐 요거는 이쪽에서 안착하면서 좀 위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토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이 모두 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선 직후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 관련된 종목들 볼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이재명 의원의 또 종목들은 또 쳐낼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요. 쳐낼 건 또 쳐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선이라는 이슈가 지났기 때문에 당선인이 이제 확정되어서 관련들을 찾기보다는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쳐낼 걸 쳐내고 그래도 이 안에서 이슈를 담으면서 산업이 돌아서고 있는, 근데 이제 방위 산업을 이야기 꺼낸 게 너무 뻔하기도 하지만은 또 의외의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다르게 볼 필요 없고 뭐 당선인 관련되는 그런 섹터들 나중에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이 회사가
실제로 벌 수 있느냐 그렇죠. 더 못 버느냐 그냥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맞아요. 가장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또 예. 그렇죠. 그러면은 또 저희는 자 이제 추천 종목으로 네. 들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오늘 추천주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이 종목 제가 준비하고 난 다음에요. 오후에 장이 마치고 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큰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직접적인 뉴스는 사실 아직 발표된 건 없지만은 내일장 되면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 종목 준비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느끼는 것처럼 코오롱 플라스틱, 이제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체를 경량화시키는데 플라스틱 소재가 많이 투입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알루미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소재들이 다변화가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차량 경량화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했을 때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 수소 연료 전지 쪽, 그러니까 배터리 안에 연료 전지 사업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이제 선택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요. 단순하게 차량력 경량화라든지 그리고 미래차에 대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차 안에 이 플라스틱 소재 투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전기차에 시동을 거는 해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매출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지난해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면 안에서도 600%가 넘는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을 보실 수 있겠다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 단일가에서 급등한 요인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요. 이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소재가 아무래도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나프타에서 나오는 이 소재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오늘 날짜 뉴스에서 나프타 가격에 대한 상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간밤에는 유가 가격이 다시 좀 내려오긴 했었지만은 원자재 가격 안에서의 순환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가격 인상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사실은 가공기업이기도 하지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갖기도 하는 게 또 이쪽입니다. 석유화학 제품들은 사실은 마진 개선에 대한 전환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고요. 쉽게 말하면은 기름값, 그러니까 올렸다고 해서 이 기름값을 실질적으로 올리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유가 가격 대비해서 현실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특징이다 보니까 당장은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런데 어쩌면 나프타 가격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에 대한 마진 개선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흘러나오면서 이 종목이 좀 주목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주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연중에 대규모 거래량 유입과 함께 신고가 흐름이 좀 연출되었다가요. 아마도 이 상승은 실적 변화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가가 좀 한동안 숨고르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석유화학 쪽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흐름에 대한 동향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진행이 되는데 지난 이 9월달 이후부터 했을 때는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져왔어요. 이 때문에 주가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충분히 쉬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트적으로 했을 때는 이평선에 대한 수렴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를 돌리기 시작한다라면은 큰 상승이 연출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은 시초가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마디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9,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증시 격언이 있죠.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밭이 있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물론 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명언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그 좀 미리 조금 좀 전에 신테카바이오가 지금 보니까 아까 보니까 뭐 한 25% 정도 고가 수익률이 이렇게 찍혀 있던데요. 신테카바이오를 말씀드릴 때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이제는 돌아설 때가 됐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난 다음에 25%나 시세를 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제약바이오 쪽을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전에 TV 토론할 때 그때 2차 때였던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뭐 어떤 신재생 에너지하고 막 이런 쪽을 막 혁신이라고 막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 당시 후보였죠. 뭐 그게 뭐 그렇다란 얘기입니까? 세상을 바꿀 거는 바이오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이쪽이에요. 막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걸 저는 기억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실제로,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녹십자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윤 당선인께서 그런 공약도 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 소속의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약바이오 협회에서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께 자, 우리 이 공약하셨던 대로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빨리 좀 설치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2월 25일 날 FDA에 승인 예정이었던 혈액 제제가 있는데요. IV 글로불린 SN이라는 그 혈액 제제가 있는데 요게 공장 실사 미흡이라는 이유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공장 실사 미흡이니까 나중에 실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아마 굉장히 한 7년간을 이 녹십자에서 준비를 했던 그런 제재입니다. 이게 FDA에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이 혈액 제제가 한 10조 규모의 시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봐야 되겠죠. 자,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빠졌어요.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갔을 때 58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16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8만 원대니까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쪽에서 저 위에 한참 그때는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갖고 그렇게 움직인 거니까 그때까지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때보다 새 토막이 났다라는 거, 이건 좀 너무 과한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혈액 제제가 FDA에 승인이 난다라는 전제하에서 상당한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자, 중장기적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처음에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가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8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38만 원은 작년 9월 달에 찍었던 가격이 한 40만 원 가까이 작년 9월 달에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돌파는 안 하더라도 그 정도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목표가 38만 원 정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내일도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나아지길 좀 원하고 있는데
좋아질 수 있는 이슈 좀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는 변동성이 워낙 좀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 그때그때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거, 뭐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걱정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봉합되길 좀 바라면서요. 이번 주까지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좀 지나가면은 다음 주부터는 시장에 오롯이 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좀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늦게까지 준비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감사합니다. 주시 감사합니다.